안녕하세요.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입니다. 자,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아침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주부터는요, 24일이네요. 서울시 전역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서로 각자 소중한 자신을 갖다가 마스크 착용으로 서로 좀 힘드시지만은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태풍 8호의 바비가요. 오늘 이제 제주도 서귀포를 거쳐갖고 서해안을 거쳐서 내일 계속 지금 북한으로 북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우리나라 지금 태풍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코로나 확진자가 전 세계 벌써 2,40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82만 5천 명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늘어서 확진자가 17,945명이고요. 310명이 사망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소중한 시간을 갖다가 보내시면서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자, 오늘 5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째, 아이폰 생산기지 중국에서 이전하고 있다. 자, 첫 번째 있죠. 전 세계에서 지금 시가총액이 2,500조 원까지 오르고 있는 아이폰 생산 기지를 갖다가 중국에서 지금 이전하고 있는 흐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이폰을 갖다가 위탁 생산하는 기업이 있는데요. 대만의 폭스콘하고 페가트론이 멕시코의 신규 공장을 지금 건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은 2, 3년 사이에 미중 무역 마찰 관계가 계속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공급망 관리가 잘 안 되고 지연되고 또 항공사의 운항 재개가 지금 가능성이 희망이 보이나 했더니 지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글로벌 기업들은 자꾸 생산 거점과 소비지가 커가는 이쪽을 갖다 양쪽을 보면서 계속 지금 생산 라인의 이전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아이폰 11을 생산하는 곳을 인도의 또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어서 지금 폭스콘은 멕시코에 지금 5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멕시코하고 캐나다하고 미국은요, 무역 협정 USA에다가 멕시코의 M에다가 캐나다의 C에서 협정을 넣어서 USMCA를 맺고 있어서 다양한 관세 혜택을 좀 볼 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의 협력업체인 중국의 리신 정밀도 올해 지금 멕시코로 공장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 공장을 갖다가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글로벌 기업들은 앞으로 향후 비전 목표 같은 것도 많이 바뀔 거로 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정리하면요. 가면 갈수록 탈중국화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경향이 보이고 있고요. 안전된 생산과 가능한 지역을 이동 확대해서 향후에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이 거점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인도가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 장비를 갖다 퇴출하는 방향으로 거의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는 이제 비공식적으로요. 중국의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들을 갖다 통신망에서 지금 서서히 빼면서 퇴출시키기로 지금 결정하고 있습니다. 인도하고 중국은 국경도 있지만은 올해 중국과 국경의 분쟁이 심각하게 문제가 돼갖고 인도의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사상자를 낸 적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인도 정부는 중국 기업을 갖다가 배척하는 움직임이 올해 들어서 더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틱톡을 갖다가 인도 정부나 인도에서는 이제 틱톡을 배척하자 이런 얘기가 있어서 한 1억 이상 인도가 사용하고 있는 틱톡도 지금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또 화웨이에 관한 통신 장비도 지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정부는 공식적으로 화웨이나 JTE 등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를 갖다 거의 배제하는 쪽으로 지금 움직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화웨이는 사용자가 8억 5천만 명인 세계 2위의 이동통신 시장입니다. 그럼 그만큼 인도가 이동통신 장비도 그렇고 그만큼 시장이 앞으로 커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통신 장비 퇴출은 아마 화웨이로서도 커다란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 3대 통신 장비 업체를 보니까요. 바르티 에어텔, 보다폰, 국영, BSNL을 갖다가 들 수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 소비가 커지는 시장은 뭐냐? 인구가 많은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인구가 14억 4천만 명 1등, 인도는 13억 8천만 명으로 2등인데 6천만 명 차이가 나는데 제가 올해 1월 1일 날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의 하루 차이가 2만 1,000명씩 지금 인도의 인구가 출생 인구가 더 많아집니다. 그럼 한 6, 7년 되면요. 6천만 명의 갭을 갖다가 넘어서고 인도는 전 세계 빠르면은 6, 7년, 10년 안에 전 세계 인구 1위로 인도가 올라서게 됩니다. 중국은 1인 가족 출생에서 지금 한 3, 4년 전에 2인 출생까지 허락을 했지만은 생각한 만큼 중국에서는 지금 2인 출생을 갖다가 지금 각 가정에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참고로 3위는요, 미국이 3억 3천만 명입니다. 제가 이제 인구는 경제력이라고요. 보통 인구가 한 1억 전후가 되면은 내수 시장을 돌릴 수 있는 규모의 경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구의 구조에 와 있는 나라가 베트남입니다. 인구 9,800만 명이고 20대, 30대 젊은 층이 거의 60에서 70% 인구의 분포를 차지하기 때문에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런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이거는 좀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에 유명한 CJ 제일제당. 여러분들 만두 하면은 뭐 비비고 많이 지금 알려져 있는데요. 비비고가 글로벌에 확대해갖고 만두 시장으로만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좀 올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비비고 하면은 왕교자, 군만두가 지금 현지화가 돼갖고요. 현지화의 인프라 확대로 미국, 중국 시장에서 지금 매출 규모를 크게 지금 신장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현지 매출 비중도 63%까지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국내 매출 만두 시장으로서 1조 원 달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이다 보면은 뭐 세계 내 만두, CJ 비비고 이렇게 지금 브랜드 네임이 비춰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제 냉동 만두 시장은 연간 한 5천억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자, 2013년에 비비고 시장에 이제 출시할 당시에는요, 한 3천억 원 정도로 정체된 상태였는데, 비비고가 출시하면서 냉동 만두 시장에 좀 가속을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2019년에는 보니까요, 8,68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그 전에는 그 중에서 글로벌 시장은 5,520억, 또 2018년에는 3,690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뭐 이 시장이 올해 이제 1조 원을 넘어선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로서는 급성장하는 만두 시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큰가 했더니 자, 미국이 3,630억 원이고요. 중국은 920억 원, 베트남은 600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럽 지역이라든가 일본 등에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일본에 있을 때 일본에 보면은 신바시에 CJ 재팬 본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CJ는 이제 거기 보면은 비비고 한국 식당이죠. 한국 레스토랑을 해갖고 비비고에 관련된 한국 음식을 갖다 뭐 비빔밥이라든가 한국에 관련된 나물 국밥 관련된 메뉴를 개발해갖고 거의 한 10여 년 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비비고 음식점에서 먹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만두 시장이 급격히 커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성공한 포인트를 한번 지금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철저하게 현지화를 시켰다. 두 번째는 인프라를 확대가 적중을 했다.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미국에는 캘리포니아 플로튼하고요. 뉴욕의 브루클린, 여기에 생산 기지가 있고 뉴저지의 신규 공장을 지금 건설해 갖고 제품의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곧 조금만 있으면 이제 추석이 10월 초에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추석에서 가장 선물이 많은 게 보니까 제가 CJ 제일제당의 상품이 아닌가, 햄하고 무슨 선물 세트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제당 최근 데이터를 보니까요, 매출이 22조 3,524억 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종업원은 7,279명. 그 다음에 홀딩 컴퍼니로 된 회사 2007년에 설립해서 어제 이제 주식을 보니까 시가총액 6조 2,700억 원의 시가총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입니다. MZ 시대를 타겟으로 해서 백화점이 지금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고 있다. 여러분들 참고로 보면요, MZ는 어떤 약자냐면은 1980년대 초에서 출생해 갖고
1980년대 초에서 2000년대 태어난 출생한 세대를 우리는 밀레니엄 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세대를 우리는 Z세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로서는 이제 20대, 30대층이 이 세대인데요.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는 MZ 세대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특징을 보니까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에 민감한 세대고요. 또 하나는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게 MZ 세대로 특징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백화점이 이제 변화 혁신을 어떻게 했냐면은 이 20대 전께는 10에서 30대까지 고객을 획득하기 위해서 SNS에 맛집을 올린다든가 패션 편집을 갖다 집중적으로 한다 해갖고 최근에 이제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갖다가 12월까지 계속 1층과 2층에 MZ 세대의 타겟을 갖다 브랜드화해서 계속 상품을 런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보면 이제 백화점은 고정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주부층이 타겟이 매출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백화점에 매출을 들어가면 동선이 있습니다. 1층은 뭐죠? 화장품하고 자폐, 여성들이 많은 쪽이고요. 지하로 내려가면 식품관, 2층, 3층 올라가면 동선이 가까운 쪽에 여성 브랜드 상품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층으로 올라가면은 꼭대기층에 남성 브랜드, 그리고 최고 위에 층은 레스토랑이라 해갖고 음식점이라든가 이벤트층을 만들어놨죠. 근데 이제 이게 가면 갈수록 요즘은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이 오프라인 유통도 보면 한 번에 원스톱 쇼핑을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식품 플러스 잡화, 융합형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화점에 들어가서도 짧은 시간에 거리두기를 하면서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되기 때문에 일정 공간 내 모든 상품을 갖다가 어서트부터 상품 구색을 해서 구매하기 쉽게끔 이렇게 자꾸 동선을 갖다가 만듭니다. 과거에는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컨셉 동선이라 그래갖고 뭘 먹고 싶으면 여기저기 매장을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고기를 먹고 싶다면 고기에다가 가스레인지에다가 관련된 걸로 해갖고 야채까지도 한 세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이런 동선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0대, 30대가 타겟이기 때문에 이 시장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 타겟 갖고 왔습니다. 한국의 인구 연령 고령화에 따라서 비즈니스가 변화하고 있다.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인구가 지금 현재 5,200만 명이고요. 5년에서 10년 안에 빠르면 5년이죠. 인구는 좀 줄기 시작합니다. 이미 경제활동 인구라 그래갖고 18세에서 64세 인구는 지금 줄어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금 많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인화죠. 무인화 자동화 로봇화가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아마 주변에 햄버거집 같은 데 가보셨을 거예요. 햄버거라든가 뭐 주문할 때 보면 뭐 하죠? 계산대를 갖다가 카운터에서 하질 않고 키오스크를 통해서 자기가 주문하면은 주문한 게 저기 어디에요? 저기 주방이라든가 물건을 만든 쪽으로 이제 데이터가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제 좀 번호를 부른다든가 일정 저기 하면 직접 가서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아서 식사를 하든가 이 서비스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인구가 보면은 우리가 1인 세대가 550에서 600만 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65세 이상이 한 14%한 700만 명쯤 넘어서 한 750만 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5년 후에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요 1000만 명 시대를 돌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2040년까지 가면은 1700만 명까지 올라서기 때문에 앞으로 고령화 인구의 증가 추세는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따라서 디지털에 관한 게 고령화층인들이 다 거기에 적응할지는 모르지만은 최근에 보면은 제가 알기로도 한 40대, 50대까지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어떤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그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점점 이런 흐름은 계속 지속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좀 높여야 되기 때문에 연령층 타겟에 따라서 기업도 그렇고 서비스도 그렇고 어떻게 변하냐 이것이 너무 중요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으로 보니까요 어제 그제 최근 데이터인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지하철 같은 경우는 뭐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무료 운임이 가능하더라고요. 버스는 별도고요. 근데 지금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지하철 같은 경우 어때요? 탑승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뭐 버스라든가 뭐 지하철이 한 200원, 300원을 인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떤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올해 코로나 이후에
인구의 동선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밀집도에서 사람이 안 모이면은 그만큼 이제 내년에 이게 아마 반영되는 요금 인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인상이 좀 늘어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시장이 급변하면서 국내 시장도 변화하고 결국은 물건을 만드는 제조, 유통, 사용하는 소비자, 고객이 있고요. 국내에서 글로벌로 움직이는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변화의 흐름을 여러분들 하루하루 좀 제가 글로벌 세상 들려주는 남자 조철이를 통해서 한 번쯤 경험하고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구독과 좋아요를 안 눌러주신 분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평일 다양한 내용을 갖다 전개하면서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를 시간이 되는 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건강히 잘 보내시기 바라면서 내일 뵙겠습니다. 자, 감사드립니다.